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한다든지 밀린 월세를 내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트러블이 생기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빨리 종료되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인데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녹음하고 문자로도 남겨놓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 사유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주택의 철거, 재건축, 보상금의 지급, 실거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의 경우만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매도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세입자에게 해줘야 하는 손해배상보다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크다면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의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과 주택 매도 시 얻는 이익을 비교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 임대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은 실거주를 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은 장래 사태에 관한 주관적 의도여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등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이사 비용도 들여서 이사를 한 이후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인지를 기존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 환산 월차임 3개월분, 기존과 새로운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분 또는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에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번 내지 2번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통은 2번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보증금 6억 원에 살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8억 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8억 원 곱하기 1%를 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6억 원 곱하기 1% 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24개월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몇 퍼센트를 곱해서 환산할지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분명하게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거주할 매수인을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위 내용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